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확률 밀도함수 살펴볼게요. 확률 변수 x가 0과 1 사이에서 균등한 분포를 가져요. 균등한 분포를 가질 때요. 그때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함수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와 같이 확률 변수 x가 어떻게? 1이라는 얘기예요. 어디서 0과 1 사이일 때. 0과 1 사이일 때, 1이란 뜻이에요. 1입니다. 1이에요. 1.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0이에요. 다른 곳에서는. 여기서 모든 실수값 x에 대하여 확률 변수는 0 또는 1이 되죠. 0 아니면은 1이 돼요. 0 또는 1 이렇게 0 아니면 1입니다. 따라서 확률 밀도함수 fx는 0보다 크다는 조건을 만족을 하고요. 0과 1이니까 요 만족하고요. 그리고 풀어보면은 적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fx dx 그리고 요 구간이 주어졌죠. 다른 곳에서는 0이니까 구간이 이렇게 바뀌어요. 0과 1이지 적분 0과 1이 되고요. 그리고 요 fx dx인데 요거는 여기 주어져 있죠. fx는 1이니까 이렇게 fx equal 1 fx 이거 다른 곳에서는 0이고요. 요 fx 대신에 1을 대입하시면 돼요. 요거 1을 그대로 이렇게 대입한 거예요. 그래서 0부터 1까지 1 dx 1 1이죠. 1 요게 1이면 당연히 0과 1 사이에서 그 나타날 확률이 1이었으니까 1로 주어졌잖아요. 1이잖아요. 여기까지가 1이고 그리고 여기까지도 1이니까 그림 이상해서 그렇지 그냥 1이에요. 정사각형으로 보시면 돼요. 1 곱하기 1은 1이 되잖아요. 1. 이거 푸는 거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와 같이 1이 되어서 확률 밀도함수는 확률 밀도함수의 조건을 만족합니다. 요 적분이 나왔는데 뭐 적분을 다 하셨을 거예요. 뭐 해보지 않은 학생도 있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깊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단지 여기서 그냥 부정적분, 정적분을 통해서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처음 접하는 분을 위해서 간단히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 어떻게 푸는지 요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적분에서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바뀌었죠. 이렇게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해서 한계가 적분 한계가 0부터 1로 바뀌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첫 번째는 fx가 0과 1 사이에서는 1이죠. 1. 그리고 둘째는 기타 영역. 앞에서 우리가 그 주어진 확률 밀도함수에서 함수식에서 1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타 영역이죠. 마이너스 무한대. 그래서 0 사이.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니까 이 영역. 마이너스 무한대죠. 이 영역. 그 다음에 1부터 여기는 무한대죠. 여기는 0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적분 한계가 바뀐 거예요. 적분 한계가. 자, 그러면 참고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이 정적분과 부정적분의 관계를 통해서 계산한 거 한번 해볼게요. 함수, 이 확률 밀도 함수 fx의 부정적분의 하나를 우리는 이 fx 대문자로 표시를 하고요. 대문자 이렇게 fx 해서 a부터 예를 들어서 a부터 b까지 적분 a부터 b까지 fx dx라고 하면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바꿔 쓸 수가 있겠죠. fx 요게 나중에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요거를 바꿔줘요. 이거 바꾸는 거는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어떤 확률 밀도함수가 있으면은 요 중간에 구하려면은 a가 있고 b가 있으면은 요 b까지의 면적에서 여기까지 면적을 빼주잖아요. 그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여기 b까지의 면적을 말하는 거고 요거는 요 a까지의 면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적분의 값을 구하고자 할 때 우선 부정적분을 먼저 구합니다. 부정적분. 요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부정적분을 먼저 구해요. 해서 구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요 부정적분이 이와 같이 표시가 됐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ax 3승, bx 2승, 플러스 cx 알파부터 베타까지 면적이죠. 그러니까 베타까지 면적, 알파까지 면적. 그러니까 베타까지 면적을 구한 다음에 알파까지 면적 구해서 빼주는 거죠. 요거 하나씩 계산하시면 돼요. 자,
요 상수 빼내요, 앞으로. 보세요. 그리고 요거를 요 x에다가 알파 베타를 빼내려면은 큰 쪽에서 어떻게? 작은 쪽을 빼줘야 되겠죠? 큰 면적에서 작은 면적을 빼주는 거니까 당연히 우리가 베타를 먼저 대입을 해줍니다. x에다가. 그럼 x에 대입해주면은 알파는 앞으로 빼내고요. 큰 면적에서 작은 면적 빼내는 거니까 먼저 요 큰 면적 쪽을 먼저 계산을 해요. x에 대입을 합니다. 요거를 베타를 요 x에. 그러면은 베타 3승이 되겠죠. 그리고 작은 면적 빼줘야 되죠. 뭐예요? 알파를 대입하죠. 알파. 요 알파를 x에. 그럼 알파 3승이 되죠. 알파 3승. 요게 뭐야? 요거 바꿔준 거예요. 요거. 두 번째, 요것도 해줘야 되죠. 플러스 기호니까 그대로 플러스 기호 해주시면 되고요. 요거 플러스. 그리고 똑같이 요거 상수 b 앞에 빼고요. 그리고 x에다가 마찬가지로 베타 알파 대주시면 돼요. 그럼 베타 x 2승이니까 베타 2승. 그리고 작은 면적 빼주죠. 알파 2승.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또 플러스니까 플러스 c 상수 빼내고 마찬가지로 큰 면적 x 대신에 베타 대입해주고 그 다음에 작은 면적 빼줘야 되니까 알파 x 대신에 대주고 그리고 계산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요 적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헷갈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씩 해주면 돼요. 요게 요거고 그 다음에 요게 돼요. 요거 이렇게 대입해서 베타 알파 대입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상수 앞으로 빼내고 그대로. 당연히 요 마이너스는 큰 면적에서 작은 면적 빼주는 거고요. 요거 그 얘기입니다. 요거.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풀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요 적분 1부터 2까지 함수식이 fx가 뭐였냐면은 3x 이거였어요. 이거 이렇게 됐어요. fx가 요게 fx는 주어진 게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걸 대입한 거예요. 해서 3x 2승 플러스 4x 마이너스 2 dx를 계산하시오. 어떻게 해요? 요거 하나씩 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요건데 그대로 그냥 여기서 주의하실 게 일단은 이걸 풀어야 되는데 여기서 변수, 확률 변수는 x로 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변수의 그 함수식이 x죠. x를 갖다가 곱해줘요. 여기다가 한 번씩 곱해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x 곱해주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곱해주고 그러면 3x 2승이죠. 그 x를 하나 더 곱해주죠. 그럼 x가 몇 개야? 3개죠. 그래서 얘가 x 3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3은 그대로 3이 있는 거죠. 뭘로 나누죠? 요걸로 나눠줍니다. 지수로 요거. 3승. 그러니까 3으로 나눠줘요. 그래서 3분의 3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x 곱해주면은 x가 2개죠. x가 2개예요. 그래서 2승이 됩니다. 2승. x의 2승. 그래서 이 승으로 다시 2승으로 나눠줘요. 이거를. 그럼 2분의 4가 되겠죠. 2분의 4 x 2승. 요거는 x를 곱해주면 그냥 x가 원래 없으니까 그냥 2x죠. 하나. 여긴 그냥 1인데 1로 나눠주면 뭐 표시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그냥 2x가 된 거예요. 일단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이걸 뭐라고요? 요거 하나씩 계산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요거 하나씩. 부정적분 우리 계산하시면 돼요. 그대로. 이와 같이. 자, 이거 계산하면은, 그렇지. 일단 요거 뭐 계산을 해야 되겠네. 이렇게 계산하면은, 이거 지워지니까 당연히, x 2승. 그 다음에 2분의 2x 2승이 되고, 이건 2x가 되겠죠. 그리고 요거 하나씩 우리가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큰 값에서 작은 값 빼주면 돼요. 뭐예요? 알파는 1이고, 베타는 2니까. 큰 값 대입하고 작은 값 대입해서 큰 값 대입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빼주면 돼요. 큰 값을 대입해주고, 그 다음에 작은 값 대입해서 빼주는 건데, 앞에서 했듯이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하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어떻게? 자, 보세요. 1부터 2까지죠? 1부터 2까지인데 요거 그대로 여기 대입한 거고요. 그리고 요거 하나씩 우리가 풀어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상수는 앞으로 빼내고 자, x 요거부터 풀어요. 요거를 푼 게 요거예요. 자, 큰값 x 3승에다가 큰값 2 대입해주고 2의 3승이죠. 그 다음에 작은 값 대입해줘요. x에다가 마이너스 1의 3승.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니까 그대로 여기 플러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요거죠. 2x 2승이니까 2는 앞으로 빼내요. 그리고 x 2승이니까 x 2승에다가 먼저 큰 값, 요 2를 대입해서 2의 2승. 그 다음에 작은 값 대입해서 빼줘야 되죠.
x의 2승인데 작은값이 요거 1이니까 1의 2승 이렇게 되고, 자, 요거 끝났고 요거 끝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요거 EX에 대해서 풀어주면 돼요. EX는 이 상수 빼내고, 그 다음에 X에다가 큰 값 대입하면은 그냥 2고, 2. 그 다음에 작은 값 대입해서 빼줘야 되죠.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1이고. 그래서 이거 전체 풀어주면은 요거의 적분의 값은 풀어주면은 11이 됩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먼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다가 이거 계산하는 거는 먼저 이 변수를 곱해주는 거 잊지 마세요. 변수 곱해줍니다. 변수 여기서는 x로 표시됐으니까 x. 만약에 이게 3x2가 아니라 이거 t로 표시했다 그러면 3t 2승 뭐 4t 뭐 2t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은 그때는 그 변수 표시한 그 기호 t를 곱해주면 됩니다. 여기서는 x니까 그냥 x로 우리가 곱해준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 승으로 여기 x 3승이니까 이 지수로 나눠주면 돼요. 여기는 2승이니까 2로 나눠줬고, 여기는 그냥 1이니까 1로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큰 값 대입하고 작은 값, 큰 값 대입하는 데서 작은 값을 대입해서 빼주는 거죠. 요 하나씩 계산을 하는데, 계산을 하는데 큰 값을 대입해주고 뭘 빼줘? 그 다음에 작은 값 대입해서 빼주라는 얘기예요. 하나씩.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은 이와 같이 그 면적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뭐 어렵지 않으니까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해볼게요. 위에서 우리가 확률분포에서 위에서 그 확률분포가 있었는데 확률분포에서 x가 0.2에서 0.5 사이의 값과 그 다음에 0.1에서 0.8 사이의 값을 가질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확률분포에서 x가 0.2에서 0.5 사이의 값을 가질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죠.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이렇게 적분으로 표시하면 되겠죠. 이와 같이 적분으로 0.2에서 0.5까지 fx 그 다음에 fx는 우리가 0에서 1 사이 0에서 1 사이일 때 1이었죠. fx가 이게 fx가 확률함수가 요게 1이었어요. 1 0에서 1 사이일 때 0에서 1 사이일 때, 요 사이일 때, x가.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0이었습니다. 0. 다른 곳에서는 0. 이 구간이 아닐 때 0이었어요. 0. 따라서 요 fx는 그냥 1이니까 요거 1 대입해 준 거예요. 1. 그럼 어떻게 구한다고요? 여기서 x, fx니까 요 x를 곱해주면 된다겠죠? 곱해주고, 이와 같이 되죠? x니까 그러면은 요 1이니까 그냥 1 곱하기 x죠. 아까 우리가 1을 곱해주면 된다겠어요. 그 함수식에다가 그 1을 곱해주면은 1 곱하기 x는 1이고 1의 1승이니까 1로 나눠봐야 뭐 그냥 1이고 1이잖아요. x 1. 그러니까 x 그냥 x만 되는 거죠. x만 남겠죠. 1 곱하기 x는 그냥 1x고 그리고 1승이니까 1분의 1 그냥 x가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요거를 부정적분으로 이와 같이 x가 되니까 1은 그냥 1이니까 여기에다가 큰 값 대입해줘요. 0.5. 그 다음에 작은 값 대입해줘. 그리고 큰 값에서 대입한 값에서 작은 값 빼주면은 어떻게? 요게 아까 우리가 1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1이잖아요. 이게 균등분포라서 그렇죠. 1까지죠. 1일 때 0이고 어느 구간이든 그 우리가 그 원판 던질 때 1이 같은 확률이잖아요. 똑같은 확률이었었잖아요. 그래서 0에서 1까지 해서 이 경우 이게 0.2고 그 다음에 0.5면은 당연히 1 곱하기 0.5에서 1 곱하기 0.2 빼주면은 0.3이 남겠죠. 0.3. 이게 0.3이니까 0.3 곱하기 1은 0.3이죠. 그냥 요거 가지고도 계산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런 균등분포가 아니라 이런 분포 형태를 띌 경우는 여기다 대입해서 풀어줘야 되겠죠. 그 확률을. 어쨌든 여기서는 0.3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사실 뭐 계산할 필요도 없는데 0.8에서 0.1 빼면은 뭐 당연히 0.7이 되겠죠. 0.8까지고 그 다음에 0.7까지니까 빼주면 0.1을 빼주면은 남는 거는 0.7이 되겠죠. 똑같이 그냥 적분으로 풀어주면 되는데
자, 0.1에서 0.8까지 적분. 0.1에서 0.8까지 적분 fx dx. 그 다음에 1이니까 1. 1 그대로 대입해주면 되고요. fx 대신에 1. 1 곱하기 x. 그러니까 x만 남겠죠, 당연히. 그래서 0.1에서 0.8까지 부정적분해서 큰 면적에서 0.8까지 해서 0.8 대입해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작은 면적 x 0.1 대입해주고. 빼면 0.7이 되겠죠. 70%네. 확률 변수 x가 0.1에서 0.8 사이의 값을 가질 확률은 0.7%, 70% 그런 얘기예요. 자, 이어서 이산형 확률 변수의 누적 분포함수. 이거 그러니까 누적 분포함수인데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산형은 그 하나의 값, 이산점에서 0이 아닌 확률을 가져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특정한 값 x와 같거나 작을 확률이에요. 같거나 작은 확률이죠. 이 얘기는 특정 값까지의 확률을 말해요. 특정 값. 그래서 대문자로 이렇게 표시하고요. 또는 이렇게도 표시를 해요. fx. 그래서 누적 확률 함수를 말합니다. 이거는 누적이라는 뜻이에요. 분포함수라는 것은. 그래서 확률 함수 pi를 이용해서 우리가 분포함수 대문자 fx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누적. 우리가 도수 분포표에서 누적 상대도수를 말합니다. 누적 상대도수. 그래서 x까지죠. 이게 특정 요 값까지의 확률을 말하는 거예요. 특정한 값까지의 확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특정한 값까지의 확률이다 라고 하면은 그 값까지의 확률을 갖다가 전부 다 더해주면 돼요. 자, 0, 1, 1에서 0, 1, 2, 3, 4가 있어. 그러면은 5까지 있어. 그러면 3까지의 확률. 그러면은 0이 나올 확률, 2가 나올 확률, 3이 나올 확률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 얘기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는 뭐예요? 확률 변수 x가 x 이하가 되는 확률을 구하기 위한 함수죠. 즉 0부터 6까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 3까지 확률을 구하고 싶어. 3 이하가 되는 확률이죠. 그러면 전부 다 더해주면 되잖아요. 3 이하의 확률을. 3 포함해서 0, 1, 2, 3 이렇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특정한 요 값 이하가 되는 확률을 구하기 위한 함수로서 요거를 만족하는 만족하는 확률의 총합으로 표시되는 거죠. 그러니까 총합. 더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총합으로 표시가 되고요. 요 대문자 fx를 누적 분포. 누적이니까 그래서 전부 다 더해져 0이 나올 확률, 2가 나올, 1이 나올, 2가 나올, 3이 나올 확률. 3까지라면은 그러면은 그걸 전부 다 더해주는 거죠. 누적 분포함수. 누적 상대도수 똑같아요. 누적 상대도수가 바로 이 누적 분포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누적 분포함수라고도 합니다. 이거를. 이 경우 변수 x가 연속형이라는 것을 갖다가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누적 분포함수를 계산을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자, 확률 변수가 이산 변수인 경우 이 누적 질량함수 계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더해주면 돼요. 그 값까지, 그 값 이하에 있는 그 각각의 값들이 나올 확률을 갖다가 전부 다 그냥 더해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0부터 6까지 있는데 0이 나올 확률, 1이 나올 확률, 2가 나올 확률, 3이 나올 확률 딱딱 있어. 그러면 2까지 확률이죠. 예를 들어서 요 값이 요게 만약에 2였다. 2다. 그러면 2까지 나올 확률이니까 그냥 0이 나올 확률, 1이 나올 확률, 2가 나올 확률 더해주면 돼요. 그게 뭐예요? 누적 분포함수죠. 누적 분포함수. 이산 변수인 경우에 그 얘기입니다. 누적 분포함수. 그 다음에 확률 변수가 연속 변수인 경우, 이산형이 아니라 연속형인 경우죠. 그 경우는 이 경우에 누적 질량이 아니라 뭐예요? 밀도함수입니다. 이 경우는 확률 밀도함수로 계산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적분을 하시면 돼요. 적분. 그 값까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그 값까지의 확률을 그냥 어떻게? 이 함수식 대입해서 그 면적으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그리고 연속 확률 변수라는 것은 가능한 값이 실수의 어느 특정 구간 전체에 해당하는 확률 변수, 즉 특정 실수 구간에서 0이 아닌 확률을 갖는 확률 변수를 말합니다. 이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요거 어쨌든 요거는 이산형인 경우는 그냥 그 값까지의 값 이하의 여기까지의 확률이죠. 그 값 이하가 될 확률은 전부 다 그냥 그 아래에 있는 그 각각의 값들이 나올 확률을 그냥 더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연속형인 경우는 요 적분으로 그냥 구해주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복잡할 건 없습니다. 자, 이산 확률 변수의 누적 분포함수 예를 한번 볼게요. 위에 예에서 주사위를 한 번 던지는 실험에서 주사위를 그냥 한 번 던지는 실험
아까 앞에서 우리가 주사위 던질 때 각각의 눈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었잖아요. 1. 6분의 1이죠. 6분의 1. 전부 다. 1이 나올, 2가 나올, 3이 나올 뭐 해서 6분의 1입니다. 확률은, 이 확률은 1이에요. 6분의 1, 6분의 1입니다. 이게 상대도수죠. 상대도수. 그러니까 누적 분포함수는 이산형에서 누적 분포함수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누적 상대도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적. 자, 이 경우는 1 미만이죠. 1 미만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연히 0이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이게 표시를 한 게, 요 확률 변수 x가 0과 1과 2 사이의 값, 1 같거나, 1보다 같거나 큰데 2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즉, 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까지. 여기까지죠, 1. 1이 포함이 돼요. 그런데 2는 포함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니까 당연히 6분의 1이죠. 그리고 요거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니까 6분의 1, 6분의 1 더하면은 얼마예요? 6분의 2가 되겠죠? 여기까지는 요거는 3 미만? 근데 2는 포함이 돼요. 여기까지니까 요거 더하면은 이제 요거니까 6분의 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냥 더하면 그 확률을 더해주면 돼요. 누적 상대도수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4까지 6분의 4, 5까지 6분의 5, 그리고 6분의 6까지니까 전체니까 이거는 6이 포함돼요. 6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전부 다 더하면은 1이 되겠죠. 누적 상대도수고요. 이와 같이 이게 이산형인 경우 누적 분포함수입니다. 이산형인 경우. 네, 분포함수 대문자 fx의 성질인데, 자 b가 a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는, 이 경우는 누적 분포함수는 이게 큰 경우죠. 그 다음에 이게 작은 경우고, 이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단조롭게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나 혹은 무한대인 경우죠. 마이너스 무한대면 0이에요. 그냥 이 경우는. 그리고 무한대일 때는 그냥 1이 됩니다. 전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한대는. 그리고 요거는 이런 경우죠. 확률 변수, 요 x가 a와 b 사이에 있을 확률이죠. 아까 우리가 했던 거죠. 이렇게 큰 면적에서 작은 면적 빼주면 되고요. 그리고 그 값까지죠. 특정 값까지에서 요거를 b까지에서 b까지의 누적 분포 함수에서 a까지의 누적 분포 함수를 빼주면 됩니다. 이런 경우는 그거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어서 연속형 확률 변수의 누적 분포 함수. 이거는 뭐 그냥 적분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연속형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은 적분으로 우리가 구해요. 적분 아까 구하는 거 알려드렸죠. 적분으로. 그리고 이와 같이 누적 분포, 연속형의 누적 분포 함수는 적분으로, 그 값까지 적분으로 구하시면 돼요. 여기서 t로 표시를 했는데, 여기가 x로 표시돼서 이거 x가 표시가 돼 있죠. 그래서 선동 피하기 위해서 적분 변수를 그냥 x 대신에 t를 사용을 했을 뿐입니다. 비적분 함수 fx가 이 경우는 0보다 크고요, 당연히. 그리고 모든 x에 대하여 이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요 누적 분포함수는 감소하지 않는 연속함수예요. 연속함수. 감소하지 않는 연속함수. 요게 0보다 크기 때문에 그런 얘기예요. 어쨌든 적분으로 구한다 라는 거. 분포함수의 요 성질, 요거는 뭐 이산형과 비슷한데 요게 1대는 당연히 요게 큽니다. 당연히 커요, 요게. 그래서 이 경우는 단조롭게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될 때는 0이고, 그 다음에 이게 1일 때는 당연히 전확률이라서 1이 됩니다. 1이. 그 다음에 A, B 사이에 있을 확률이죠. 이거는 적분으로 구하면 돼요. 이와 같이 해서 구하시면 돼요. 큰 면적에서 작은 면적 빼주면은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연속형 확률 변수 x가 다음과 같은 확률 밀도 함수를 가질 때 2분의 1과 확률 변수 x가 4분의 3일 확률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확률 밀도 함수는 이렇게 주어졌어요. 어떻게? fx는 2x입니다. 언제? 0과 1 사이에 있을 때. 근데 다른 곳에서는 0이에요. 0. 다른 곳에서는. 그러니까 0과 1 사이에 있을 때 이와 같이 주어질 때 이와 같이 주어졌습니다. 그때 2분의 1과 4분의 3 사이에 값을 있을 요 확률 변수 x가
요 나타날 확률이죠. 요 사이에. 요거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적분으로 구한다겠어요. 그냥 적분으로 구하시면 돼요. 적분으로. fx, ex는 연속 확률 변수니까 밀도함수입니다. 확률, 밀도 질량이 아니라 밀도함수예요. 따라서 요 사이에 있을 확률은 요 면적으로 구하시면 되죠. 면적으로. ex니까 이게 ex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요 사이에 있을 확률이니까 여기까지 면적에서 요 전체 면적에서 요 면적, 요 전체 면적에서 요 면적을 빼주면 되겠죠. 계산해서. 적분을 구하시면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이 사이에 있을 확률은 적분 2분의 1부터 4분의 3, 그 다음에 요 fx, dx죠. 요거는 앞에서 우리가 주어졌어요. fx, 확률 밀도함수 fx는 언제? ex로, 언제? 0과 1 사이에 있을 때 요거란 뜻이에요. 0과 1 사이일 때.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0이었어요. 0. 그러면은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요 변수 x로 표시됐으니까 요거를 어떻게 해준다고요? 어떻게? 변수 x를 곱해준다겠죠. 2x니까 2x 곱하기 2x죠. 그럼 x가 몇 개? x가 2승이네. 2승. 2승. 그럼 이 승으로 지수로 이거 나눠준다겠죠. 2분의 2네. 2분의 2에 x 2승.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이거는 뭐 그냥 지워지네. 그냥 x 2승이 되죠. x 2승. 그러면은 먼저 큰 값 대입해줘요. 4분의 3 2승. 요 x 대신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게 요거 대입한 거고 요거 대입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대입해주죠. 2분의 1 마이너스 큰 면적에서 작은 면적 대입 빼줘야 되니까 2분의 1 2승 계산하면은 요거는 면적은 16분의 5가 됩니다. 요 사이에 있을 확률은 확률함수, 밀도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요 사이에 확률변수 x가 있을 확률은 어떻게? 16분의 5가 돼요. 16분의 5.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2사형 확률 분포의 기대값, 분산, 표준 편차. 자, 요 확률 분포의 기대값, 기대값은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건데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해요. 확률 분포가 주어져요. 그러면 이 분포를 특징 짓는 중요한 수치가 바로 기대값. 그 분포를 대표하는 기대값이 있고요. 평균. 그 다음에 분산,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분산과 표준 편차가 있어요. 기대값은 확률 분포에서 그 분포의 무게중심, 그 분포의 중심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분산과 표준 편차는 흩어진 정도, 그 분포의 흩어진 정도를 나타냅니다. 계산은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이산 확률 변수 x가 확률함수의 확률 분포를 따라요. 확률이 있죠. 확률. 주사위를 던지면은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그 확률 분포가 있잖아요. 그 분포. 그러면은 기대값은 평균입니다. 평균. 이렇게도 표시를 하고요. 기대값은 아주 쉬워요. 그 값에다가 그 값이 나올 확률을 곱해줘서 더해주면 돼요. 보세요. 자, x1이 나올, x라는 값이 확률 배수의 실현값 x1이 있고요. x1이 있어요. 요 x1이 나올 확률이 p1이고. 그 다음에 x2가 나올 확률이 p2. 그 다음에 x3, xp3. 그 다음에 xn이 있는데 요 xn이 나올 확률이 pn이에요. 값이 있어요. 그 값이 나올 확률을 곱해줘요. xn이 나올 확률 pn. 그러니까 그 값에다가 그 값이 나올 확률을 곱해서 뭐예요? 더해주면 돼요. 그럼 그게 뭐예요? 평균이에요. 평균. 기대값. 평균. 각각의 값이 있으면 그 값이 나올 확률이 있는데 그 각각의 값에다가 그 각각의 값이 나올 확률을 곱해서 각각의 값에다가 그 값이 나올 확률을 곱해서 어떻게? 더해주는 거죠. 이렇게 더해주면은 평균, 기대값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산은 그 각각의 값들이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니까 편차에 대한 평균이니까 편차 제곱에다가 요 값이 나올 확률이죠. 요 xi가 나올 확률 pi를 편차 제곱에다 곱하라는 뜻이에요. 즉 보세요. x1이 나올 확률 p1이죠. x1은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 편차의 거리인데 편차 제곱에다가 요 x1이 나올 확률을 곱해주고 x2의 편차 제곱이죠. 2의 경우 이 편차 제곱에다가 x2가 나올 확률 곱해주고 그 다음에 xn의 편차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 편차 제곱에다가 xn이 나올 확률을 곱해서 쫙 더해주는 거죠. 더해주는 거. 더해주면 그게 뭐예요? 분산이 됩니다. vx로도 표시하고 이렇게 시그마 2승으로도 표시를 합니다. 표준 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니까 그냥
설명은 안 할게요. 앞에서 한 거니까. 어쨌든 요거 그 값에다가 그 값이 나올 확률을 곱해서 쫙 더해주면 돼요. 그게 기대값. 그 다음에 분산은 편차 제곱에다가 그 값이 나올 확률을 곱해서 쫙 더해주면 그게 분산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예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다음 확률 분포에서 확률의 기대값,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주어져 있죠. 값은 3이고 x1은 3이고 x2는 4고 x3까지 있어요. 연결변수가 3개 실현값이 이렇게 3, 4, 5고 0.1이고 4가 나올 0.3이고 5가 나올 확률 0.6. 전확률은 당연히 1이죠. 1. 자, 그러면 기대값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이 값에다가 그 값이 나올 확률을 곱해준다겠죠. 곱해주면 돼요. 4가 나올 확률 0.3 곱해줘요. 5가 나올 확률 0.6 곱해줘요. 곱해서 쫙 더해주면은 어떻게? 이렇게 되죠. 이렇게 0. 보세요. 이렇게 곱해주면 돼요. 그 값이 나올 확률을 곱해서 더해주면은 더하라는 뜻이니까 더해주면은 4.5가 돼요. 이 경우 기대값 평균은 4.5입니다. 4.5가 되고요. 4.5. 그 다음에 분산은 편차 제곱에다가 요 값이 나올 확률을 곱해서 더해주면 된다겠죠. 더해주면. 그러면은 일단은 요 값에서 요 값을 제곱해주면 편차 3에서 요 4.5를 빼주고 제곱하는 거죠. 그 다음에 4에서 4.5 빼고 제곱. 그러면 5에서 4.5 빼고 제곱. 그 다음에 그 제곱한 편차 제곱에다가 요 3이 나올 확률 곱해주고 4가 나올 확률 곱해주고 5가 나올 확률 곱해서 더해주면은 이렇게 더해주면은 얼마가 되냐면 0.45가 됩니다. 0.45. 그리고 나서 이거를 양의 제곱그룹을 하면은 표준 편차는 0.671이 되죠. 0.671이 돼요. 또 하나 다른 방법이 있어요.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 요 방법보다 요 방법이 사실 쉬워요. 이 얘기는 근데 요거를 갖다 풀어주면은 편차 제곱에 대한 기대값이 바로 그 각각의 값들이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의 평균이 바로 분산이니까 떨어져 있는 정도에 대한 그 평균이 분산이니까 편차 제곱에 대한 기대값 편차를 평균하면 그게 바로 분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편차 제곱에 대한 기대값을 계산하면 그게 바로 분산인데 요거를 갖다가 풀어주면은 이렇게 됩니다. 풀어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값 제곱에 대한 기대값에서 값을 제곱해줘요. 이렇게 값을 제곱한 기대값에서 앞에서 구한 요 기대값이죠. 기대값을 제곱해서 빼주면은 뭐가 돼? 분산이 됩니다. 분산이 돼요. 그러니까 요걸로 구하는 게 편해요, 사실은. 그래서 보세요. 값을 제곱하죠. 값을 제곱한 다음에 그 값이 나올 확률을 곱해주는 거죠. 자, 값을 제곱합니다. 그리고 요 값이 나올 확률을 0.3이니까 곱해줘요. 이와 같이. 그 다음에 요거 5 값을 제곱하죠. 그 다음에 5가 나올 확률 곱해줘요. 그리고 더하면은 뭐가 돼? 값 제곱에 대한 기대값. 요 값 제곱에 대한 기대값을 구할 수 있어요. 자, 값을 제곱한 기대값 구했죠. 요게 요거죠. 그리고 요 기대값 앞에서 구했으니까 기대값에 대한 제곱이죠. 4.5 제곱해주죠. 요 4.5를 제곱해서 빼주는 거죠. 여기에서 보세요. 요게 요 값 제곱에 대한 요게 되죠. 그 다음에 값 제곱에 대한 기대값이고 그 다음에 기대값의 제곱이죠. 요거는 제곱 요거를 제곱해 준 거죠. 요거 이렇게. 그걸 빼주면은 어떻게? 분산이 됩니다. 이렇게 0.45.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요 방식으로 계산하는 게 훨씬 좋아요. 요 방식이 아주 빨라요. 훨씬. 그러니까 값 제곱에 대한 기대값에서 기대값 제곱해서 빼주면 그게 뭐다? 분산이 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게. 요 앞에서 설명드린 거 요 표로다가 제가 그려놓은 겁니다. 다른 거 없고요. 보시면은 값 제곱이죠. 값 제곱에 대한 기대값 구한 거죠. 값을 제곱해 3을 제곱해서 요 3을 제곱해서 요 3이 나올 확률을 곱해서 그 다음에 4를 제곱해서 요 4가 나올 확률 5를 제곱하고
이 5가 나올 확률을 곱해서 이렇게 더한 게 분산이 값 제곱에 대한 기대값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평균이죠. 이 평균을 기대값을 제곱해서 빼주죠. 기대값을 제곱해서 빼주면은 분산이 됩니다. 분산이. 그러니까 편차 제곱에 대한 기대값, 편차를 제곱해서 거기다가 그 값이 나올 확률을 곱해서 이와 같이 편차를 제곱해서 요 편차 제곱에다가 요 값이 나올 확률을 곱해서 이렇게 더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것보다는 이게 더 쉬워요. 요 방법이.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평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어떻게? 요 값에다가 그 값이 나올 확률을 곱해준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요 곱해서 그 값이 나올 확률 곱해서 더해지면 기대값, 평균이 된다는 거. 그리고 편차 제곱에 대한 기대값은 이렇게 편차, 값 제곱에 대한 기대값에서 기대값의 제곱을 빼주면 분산이 되는데 값 제곱에 대한 기대값은 그냥 그 값 제곱하고 3, 2승, 4, 2승, 5, 2승하고 요 각각의 값들이 나올 확률을 곱해서 그 편차 제곱에 값 제곱에다가 그 값이 나올 확률을 곱해서 곱해주고 그리고 곱해주고 그 다음에 그 더하면은 값 제곱에 대한 기대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뭘 빼죠? 요 기대값 제곱해서 빼주면은 바로 분산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기대값 분산 표준 편차. 자, 기대값은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하고요. 기대값은 값에다가 각각의 값이 있는데 각각의 그 값이 나올 확률을 곱해서 각각의 값에다가 그 값이 나올 확률을 곱해서 더해주면 그게 평균이 된다. 기대값이고요. 기대값. 이거는 뭐 설명 안 드립니다. 그리고 분산은 값 제곱에 대한 기대값에서 뭘 빼죠? 기대값의 제곱을 빼주면 그게 바로 분산이 된다는 거. 요 방법이 아주 편합니다. 값 제곱에 대한 기대값은, 값 제곱의 기대값은, 이산형인 경우는 뭐, 그 값 제곱한 다음에 그 값이 나올 확률을 곱해서 더해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연속형인 경우는 변수가, 그때는 이것도 똑같아요. 적분으로 하는데, 적분 fx dx인데, 요거를 x제곱, x 2승을 fx에다가 x 2승을 곱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곱해서 그냥 적분 풀어주면 돼요. 앞에서 우리가 했던 방식으로. 그러면은 요 값 제곱에 대한 연속형이 값 제곱에 대한 기대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예제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주사위를 한번 던집니다. 눈금 확률 변수 x라고 하고요. 이때 x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의 기대값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하시오라는 거죠. 이거는 당연히 주사위는 확률 변수 1, 2, 3, 4, 5, 6인데 각각의 그 값이 나올 확률은 뭐 6개 중에 하나니까 6분의 1로 주어지고요. 이때 기대값과 분산을 우리가 구하면 되겠죠. 구하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확률 변수의 실현 값, 그 각각의 값에다가 그 값이 나올 확률을 곱해서 더해주면 되니까 이와 같이 1이 나올 확률 6분의 1, 2가 나올 3이 4, 6이 나올 확률. 그래서 쫙 더해주면은 2분의 7이 됩니다. 기대값은. 그러면은 뭐라고요? 값 제곱에 대한 기대값을 계산을 해서 거기서 뭘 빼줘요? 요 기대값을 제곱해서 빼주면 그게 바로 분산이 된다겠죠. 그래서 따라서 1제곱, 2제곱, 3제곱 하시면 되겠죠. 이와 같이 1제곱, 2제곱, 3제곱 해줘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1이 나올 확률, 2가 나올 확률, 3이 나올 확률 이와 같이 각각의 그 나올 확률이 있잖아요. 이거 확률 곱해서 더하면은 그게 바로 뭐야? 분산이 값 제곱에 대한 기대값이 되고 거기에서 뭘 빼죠? 위에서 구한 기대값을 제곱을 해서 요 기대값을 제곱을 해서 빼주면 돼요. 그러면은 계산하면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해서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어쨌든 계산하면 12분의 35가 되네요. 이렇게 값이 나와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기대값, 뭐 값에다가 그 값이 나올 확률을 곱해서 더하면 되죠. 그럼 기대값이고. 그 다음에 값 제곱에 대한 기대값은 그 값들 각각의 값에 제곱을 제곱해주고 그 값이 나올 확률 곱해주고 그리고 그 계산하시면 되겠죠. 거기에서 뭘 빼죠? 요 앞에서 구한 기대값을 제곱을 해서 빼주면 그게 바로
분산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계산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분산을 활용하는 것을 예를 하나 드릴게요. 사례를. 요 다음 투자안 A와 B라는 투자안이 있습니다. 투자안이 투자를 하고 싶은데 요 수익에 대해서 어느 투자안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를 검토하는 거죠. 이런 경우 우리가 요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이 경우 보시면은 A 투자안 A와 투자안 B가 있는데 10,000원을 투자를 합니다. 이게 10,000원이 아니라 뭐 1억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그냥 쉽게 그냥 10,000원이라고 할게요. 자, 10,000원을 투자했을 때 불황일 때 요 마이너스 500 수익이 마이너스 500이 될 확률이 0.25. 그 다음에 투자한 B는 마이너스 100이 될 확률이 0.25입니다. 그리고 경기가 보통일 때는 투자한 A는 수익이 200이 나고요. 그 다음에 투자한 B는 250이 나요. 그때 확률이 50%. 호황일 때는 투자한 A는 1,000원 수익, 그 다음에 B는 500이에요. 자, 이와 같이 과거의 데이터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투자안을 가지고 어떤 투자안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으냐는 얘기죠. 수익을 더 크게 낼 수 있느냐는 얘기죠.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면 수익의 기대값과 위험을 계산해서 비교해 보면 돼요. 어느 투자안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 수익의 기대값 앞에서 우리가 요 기대값 확률 나와 있잖아요. 값도 나와 있고 값 나와 있고 확률 나와 있어요. 여기도. 그럼 기대값 구할 수 있죠. 평균 수익률이죠. 평균 수익이죠. 평균 수익. 그리고 위험도 계산할 수 있어요. 위험. 그건 분산 흩어진 정도로 보면 계산하시면 돼요. 분산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위험의 크기는. 이게 흩어진 정도가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위험이 크다는 얘기예요. 손해볼 때는 엄청 손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흩어진 정도가 크다는 얘기는. 따라서 기대값 구하고 분산 구해보면 우리가 바로 어느 투자안이 더 좋은 투자안인지를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기대 수익을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값에다가 그 값이 나올 확률을 곱해주면 된다겠죠? 그리고 쫙 더하면 된다겠어요. 보세요. 마이너스 500, 25%. 200, 50%. 1,000원, 25. 불황, 호황, 불황, 보통, 호황 때죠? 그러면, 기대 수익이 225원이 나오네요. 자, 투자한 B는, 마이너스 100 불황일 때. 그때 25%였죠? 요 나오고. 그 다음에 250 보통일 때. 50% 확률, 125. 이것도 500이니까 0.6 곱하면은 그 확률이랑 곱해주면 220 해서 기대 수익이 똑같대. 수익은 똑같으네. 수익이 똑같대. 자, 위험의 정도가 똑같다면은 위험의 정도가 똑같은데 위험의 정도가 같다라고 하면은 수익이 큰 쪽으로 투자하는 게 낫겠죠. 근데 이 경우는 수익이 똑같아. 기대 수익이 평균 기대 수익,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투자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때 요 수익이 같으니까 이 경우는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위험이 아주 작은 투자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뭘 계산해야 돼? 위험을 계산하시면 되겠죠. 분산을 계산하면 돼요. 자, 위험을 계산하면 되는데, 분산은, 일단 값의 제곱에 대한 기대값을 계산을 하시고요. 값 제곱에 대한 기대값. 값 제곱에 대한 기대값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빠졌는데 제곱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곱.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곱한 다음에 그 값이 나올 확률을 곱해준 겁니다. 이게 여기 지금 빠져 있는데 이거 표시되죠? 값 제곱에 대한 그 값이 나올 확률. 이렇게. 그러면 계산을 해봤더니 투자한 A와 투자한 B를 계산을 했더니 이 값 제곱에 대한 기대값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B는 이렇게 나오고 값 제곱의 기대값은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뭘 빼줘요? 앞에서 우리가 구했던 기대 수익, 수익을 제곱을 해서 빼주면 되겠죠. 제곱을 해서 이와 같이. 자, A안은 값 제곱에 대한 기대값이고 이거는 요거고요. 요거. 그리고 기대 수익은 똑같았죠. 제곱해서 빼주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값 제곱에 대한 기대값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앞에서 계산한 기대수익 제곱해서 빼주면 그게 분산이 됩니다. 분산을 봤더니 어느 게 커? 투자한 A가 분산이 엄청 커요. 흩어진 정도가 엄청 커요. 이거 보면은 B보다
한참 큽니다. 당연히 위험이 훨씬 커요. A가. 자, 분산, 따라서 어떻게? 어떤 안을 선택하는 게 현명해요? 분산이 작은, 즉 뭐예요? 위험이 작은 투자한 B의 투자안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 이산형에서 그 분산, 이 분산을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이산형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가 이와 같이 주어져 있어요. 이때 평균과 분산, 즉 기대값과 분산을 구하시오라는 얘기죠. 자, 기대값 평균은 0이 나올, 1, 2, 3이 나올 확률들이 각각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그냥 곱해서 그 확률이 나올, 2가 나올 확률 곱하면은 이게 값이 나오겠죠? 이렇게 다 값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쫙 더해주면은 그게 뭐예요? 기대값이 되겠죠? 기대값이 되고, 그리고 값을 제곱한 기대값을 구하라겠죠. 값 제곱해요. 제곱. 그리고 그 값이 나올 확률을 곱해줘요. 그리고 그거를 쫙 더하라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뭘 빼줘요? 기대값 제곱해서 빼주면 그게 분산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기대값을 구할 때는 그 값에다가 그 값이 나올 확률을 곱해서 이와 같이 곱해서 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할 때는 그 값을 제곱합니다. 값을 제곱하고요. 1, 0제곱 0, 1제곱 1, 2제곱 4, 3제곱 9 해서 0이 나올 확률 8분의 1, 1이 나올 확률 8분의 3, 그 다음에 2가 나올 확률 8분의 3, 3이 나올 확률 8분의 1, 8분의 1 해서 계산을 해서 더해주면 3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값에서 뭘 빼줘요? 1.5 제곱해서 빼주면은 그게 바로 분산이 됩니다. 분산. 자, 이와 같이 분산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어서 연속 확률 변수의 기대값과 분산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확률 밀도함수 fx를 따르는 연속 확률 변수 x의 기대값과 분산,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연속 확률 변수 x가 확률 밀도함수 fx의 확률 분포를 따를 때 기대값과 분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합니다. 기대값은 적분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값에다가 요 fx dx 이렇게 fx dx로 해서 적분으로 풀어주면 되고요. 값에다가 그 값이 나올 확률은 적분으로 구하니까 값에다가 요 확률함수 적분 구해서 적분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fx. 그 다음에 분산은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지만 당연히 요 방법이 더 편합니다. 앞에서 이산형의 경우와 마찬가지 똑같아요. 요 값의 제곱에 대한 기대값을 구하면 됩니다. 어떻게? 값 제곱에다가 fx dx 해서 적분으로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값 제곱에 대한 기대값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뭘 빼줘요? 앞에서 구한 기대값을 제곱해서 빼주면은 분산이 됩니다. 자, 예제를 가지고 한번 풀어볼게요. 확률 밀도함수가 fx 이렇게 ex입니다. ex로 주어졌어요. ex를. 그리고 0에서 1까지 이게 앞에서 잠깐 나왔던 건데 그 다음에 다른 곳에서는 0 미만 1 이상에서는 0이에요. 0. 주어졌어요. 확률 분포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확률 분포가 확률 밀도함수 식이 그 분포의 기대값과 분산을 구하는 겁니다. 일단 값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적분으로 풀어주면 되겠죠. 이와 같이. 그래서 값에다가 이렇게 x 값에다가 fx dx 이렇게 적분해서 구하면 되고요. 그러면은 요 fx는 앞에서 요거는 2x로 주어졌어요. 그러면 x 곱하기 2x 0부터 1까지. 왜? 앞에서 우리가 다른 곳에서는 0이었어요. 0 미만. 그 다음에 1 이상에서는 0이야. 남은 거는 요것만 남아요. 그래서 요것만 가지고 우리가 풀어주면 돼요.
자, 이거 어떻게 풀어요? 부정법으로 먼저 풀어주면 됩니다. x 곱하기 2x, x 곱하기 2x 곱하기 변수 한 번 더 곱해준다고 했어요. x, 2x, 그 다음에 다시 x를 곱해주죠. 그럼 x가 몇 개? 하나, 둘, 세 개네. x 3승이죠. x, x 3승. 그 다음에 여기 2가 있죠, 2. 그 다음에 이 지수 승으로 나눠준다고 했어요. 3분의 2 해서 3분의 2x 3승이 된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0부터 1까지니까 큰 값을 x에 대입해준다고 했죠. 1 대입하면 그냥 1이니까 3분의 2가 되겠네. 그 다음에 0 대입하면 0이니까 0이 되겠네. 그럼 뭐가 돼요? 3분의 2. 기대값은 3분의 2가 되고요. 그리고 값 제곱에 대한 기대값을 우리가 구해주면 되겠죠. 구해서 거기서 이 기대값 제곱해서 빼주면은 분산을 구할 수가 있겠죠. 수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 아까 앞에서 그거 요거 풀어주고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해 주면 돼요. 요거는 계산해서 제곱해주고 자, 값 제곱에 대한 기대값을 구하면은 값 제곱 x제곱 확률 변수 x제곱 fx dx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에서 앞에서 구한 기대값 제곱해서 빼주면 되겠죠. 그럼 요거를 풀어주면 되는데 요 fx는 뭐라고? 2x였어요. 아까 주어졌어요. 확률 함수 식은 앞에서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요 대입하면은 x제곱 곱하기 2x 자 x 2승 곱하기 2x 곱하기 확률 변수 요 x를 한번 곱해준다고 했어요. 이거를 우리가 부정적 부호로 바꿔줄 때 그럼 x가 몇 개? 4개죠. x 2승, x 11 해서 2개 해서 x 4승 x 4승이니까 요 4승 4로 나눠줘야 되겠죠. 4분의 2가 있으니까 x 4승인데 요 4 지수로 요 2가 있으니까 나눠주면 4분의 2 x 4승이 되겠죠. 그러면은 요 1 대입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1의 4승은 그냥 1이니까 그대로 4분의 2가 되겠죠. 그리고 4분의 2 마이너스 0 대입하면 그냥 0이니까 4분의 2가 되겠네. 그러면 4분의 2 마이너스 앞에서 구한 거 요거 기대값 제곱해서 빼주면은 그러면은 2분의 1 해서 이렇게 되면 18분의 1이 됩니다. 18분의 1 해서 요거 풀어주면은 됩니다. 요거 하면은 되고요. 요게 그냥 4분의 2니까 이렇게 온 거예요. 4분의 2,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요거 제곱한 게 요거니까 요거 이렇게 온 거고요. 그래서 요거 2분의 1에서 9분의 4를 빼주면은 계산하면 18분의 1 그리고 이것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적분한 게 바뀐 거는 0 미만에서는 0이고 아까 확률 함수 식에서 앞에서 주어진 게 그 다음에 1 이상에서는 0이니까 주어지고 요것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분산도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